3월 중순쯤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상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풍수 상담하는 곳 맞나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분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전화기 너머로 한참 망설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요, 자식 문제로 상담받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선생님, 저는 자식 문제로 마음 편한 날이 하루도 없었어요. 목소리에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몇 년이나 그러셨어요? 한 5년 아니, 어쩌면 10년은 넘었을 거예요. 10년. 그 시간 동안 혼자 얼마나 많은 걱정을 쌓아오셨을까요? 주변의 이야기는 해보셨어요? 친구들한테요? 아니요, 못했어요. 다들 자식 자랑하는데 나만 걱정 이야기 꺼내면 왠지 초라해 보일 것 같아서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자식 걱정은 정말 말하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전화 상담 후 저희는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정도 일찍 상담실에 도착하셨더군요. 얼굴은 깔끔하게 화장을 하셨지만 눈가에 피로가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더니 한참을 말을 꺼내지 못하셨습니다. 가방 손잡이를 만지작거리고 창밖을 보고 다시 손을 내려다보고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저한테 아들이 하나 있어요. 올해 35입니다. 그 나이면 한창 때인데요. 그게요. 직장을 계속 옮겨요. 대학은 나왔는데 이번이 벌써 4번째 회사예요. 4번째 회사는 요즘 같은 시대에 이직이 이상한 건 아니지만 어머니 마음엔 걱정이 클 겁니다. 한 곳에 얼마나 일했어요? 첫 직장은 1년 반, 두 번째는 8개월, 세 번째는 1년 조금 넘게. 지금 다니는 데는 곳은 얼마나 됐어요? 아직 1년 됐어요.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세시는데 정확히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아마 밤마다 그 날짜들을 세며 걱정하셨을 겁니다. 결혼 이야기는 꺼내기도 힘든 상황이셨어요. 결혼은요? 그 질문에 그 어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몇 번 소개팅 나갔다가 흐지부지 됐어요. 결혼은 아직이야. 지금은 생각 없어요. 그렇게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명절 때 친척들이 물어볼 때마다 그게 제일 무서워요. 아들은 결혼 안 하냐? 요새 젊은 애들은 다 늦게 한다더라. 그 말 들을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려서 화장실 핑계 대고 나와요.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명절이 두려운 이유가 바로 이런 질문들 때문이지요. 처음엔요. 애 탓을 했어요. 그분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안정을 못 찾는구나. 좀 더 참고 다녀야 하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내 탓 같더라고요. 어떤 점에서요? 내가 뭘 잘못 가르쳤나? 어릴 때 뭘 놓쳤나? 그 생각만 계속 맴돌아요. 밤에 잠도 못 자고 혼자 그 생각만 하면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자식 키워본 부모라면 다 아는 마음입니다. 자식 일이 안 풀리면 결국 부모가 자책하게 되는 것. 남편은 몰라요. 남편분은 뭐라고 하세요? 물어봤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남편은 그냥 놔둬라. 애가 알아서 하겠지 그래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매일 속이 타들어가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남편분한테 속마음을 말씀하셨어요? 못했어요. 말해봤자 너만 걱정 많다. 그래서 그냥 혼자 사귀고 살았어요. 이것도 많은 어머니들이
겪는 일이지요. 아버지들은 대체로 시간이 해결할 거다 하지만 어머니들은 하루하루가 걱정이고 매 순간이 불안합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한 가지가 계속 언급됐습니다. 5년 전에 지금 집으로 이사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전에 살던 집은 좀 오래됐지만 넓었어요. 근데 남편이 직장 가까운 데로 옮기자고 해서 그래서 옮기셨군요. 네, 그런데요. 이사하고 나서 아들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지셨는데요? 그 전에도 직장을 한번 옮기긴 했지만 그땐 이직 준비를 하고 계획적으로 옮긴 거였어요. 근데 이사하고 나서는 갑자기 첫 직장을 그만뒀어요. 갑자기요? 네, 어느 날 퇴근하고 와서는 엄마, 나 회사 그만뒀어.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왜, 무슨 일 있었어? 했더니 그냥 안 맞아서 그러고 말았어요. 그 뒤로 두 번째, 세 번째 이직이 이어졌고 지금은 네 번째 회사라고 했습니다. 혹시 그때부터 아드님이 집에서도 달라지셨나요? 내 말수가 확 줄었어요. 평소에 아드님이랑 어떻게 지내세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나갈 때까지 거의 말이 없어요. 제가 밥 먹어라 하면 응하고 앉아서 대충 몇 숟갈 먹고 오늘 일찍 들어와? 물어보면 몰라 그러고 나가요. 대화가 거의 없으시네요. 네, 그러면 또 제 입에서 잔소리가 나와요. 어떤 잔소리요? 그렇게 대충 먹고 다니니까 몸도 안 좋은 거 아니냐? 회사 사람들이랑 좀 잘 지내봐라. 이번엔 좀 오래 다녀봐라. 그런 말들이요. 그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하고 나면 애는 더 말을 안 해요. 그냥 문 쾅 닫고 나가버려요. 마음이 안 좋으시겠어요. 왜 자꾸 그런 말이 나오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애한테는 잔소리로만 들리나 봐요. 집을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어머님, 댁에 한번 방문해 봐도 될까요? 집이요? 집이 문제일까요?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집안 환경이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에요. 그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아요. 뭐라도 해봐야죠. 이대로는 정말 안 될 것 같아서요. 며칠 뒤 약속한 시간에 그 댁을 방문했습니다. 아파트 15층이었고 남양이라고 하셨는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뭔가 느껴지는 게 있었습니다. 빛이 잘 안 들어왔습니다. 원래 이렇게 어두웠나요? 내 앞에 건물이 새로 들어서서 햇빛을 많이 가려요. 거실 창문으로 가봤습니다. 정말 바로 앞에 높은 건물이 서 있었고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사 올 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앞 건물이 낮았거든요. 근데 1년 전에 재건축하면서 30층짜리가 들어섰어요. 거실의 모습,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정도는 잘 되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어두운 느낌이었습니다. 전등도 켜져 있었지만 밝기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파 한쪽에 담요가 개켜져 있고 베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건요? 아들이 요즘 거기서 자요. 방이 있는데요? 방이 좁다고 하더라고요. 방이 3개나 있는 집인데 거실에서 아들이 잔다니 이상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 안방은 부부가 쓰고 계셨고 안방 옆에 작은 방 하나가 있었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여긴 무슨 방이에요? 거긴 안 쓰는 물건 넣어둔 방이에요. 아드님 방은요? 제일 안쪽이에요. 복도 끝에 있는 방. 현관에서 가장 먼 곳이었습니다. 문 열어봐도 될까요? 네, 근데 좀 어질러져 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방이라기보다는 완전히 창고였습니다. 책장에는 아들이 어릴 때 읽던 책, 중고등학교 교과서, 대학교 전공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구석에는 오래된 선풍기, 난로, 계절 지난 옷가지들이 쌓여 있었고 택배 박스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습니다. 침대는 있었지만 그 위에도 겨울 이불, 담요 같은 게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창문도 막혀 있었습니다. 침대 옆 창문을 봤습니다. 창문 앞에 큰 옷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창문이 막혀 있네요. 내 옷장 놓을 데가 없어서요. 창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옷장 때문에 손이 잘 닿지 않았습니다. 겨우 손을 뻗어 열어봤더니 먼지가 수북했습니다. 아마 몇 달은 열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방 안을 둘러보시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계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만들었네요. 네. 애방을 이렇게 창고로 만들어 놓고 왜 방에서 안 자냐 그랬으니 그럴 만도 하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이사 오고 나서요. 전 집에서 쓰던 물건들을 다 가져왔는데 공간이 좀 좁아서 일단 아들 방에 다 넣어놨어요. 나중에 정리하지 뭐. 그랬는데 5년이 지났네요. 방문을 닫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차를 한 잔 내오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잔을 받쳐드렸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아니 사실은 괜찮지 않아요. 저 방을 보니까 제가 얼마나 형편없는 엄마인지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공간을 내어준다는 게 이런 거였구나. 지금 알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계시다가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사실은요. 이사 올 때 애가 싫어했어요. 그러셨어요? 전 집이 더 좋다고 방도 넓고 친구들도 가까운데 왜 옮기냐고. 근데 저희가 직장 가까워서 편하다. 새 아파트가 좋다. 그러면서 우겨서 왔어요. 아드님이 원치 않으셨군요. 네, 근데 우리는 애 말은 안 듣고 우리 편한 대로만 했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집안 기운에 대한 이야기. 어머님, 집안 기운이라는 게 구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천천히 말씀드렸습니다. 부모의 걱정, 한숨, 말버릇도 그대로 집에 쌓입니다. 그게 기운이 되고 그 기운이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요. 제 걱정이 애한테 나쁜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걱정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부모라면 당연한 거죠. 근데 그 걱정이 말과 행동으로 나올 때 그게 집안에 쌓여요. 왜 이것도 못하니? 남들은 다 하는데 너만 왜 그러니? 언제까지 이럴 거니? 그런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 어머니가 고백하듯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집에 들어오면 제가 먼저 물어봤어요. 오늘 회사에서 뭐 했어? 상사가 뭐래? 동료들이랑은 잘 지내? 근데 애는 대답을 안 해요. 그럼 저는 또 답답해서 물어보는데 왜 대답을 안 하냐? 관심 가져서 묻는 건데. 그러면 아드님은요?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아, 요즘은 방도 안 들어가고 그냥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만 봐요.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끊겼어요. 애는 집에 와도 저한테 말을 안 하고 저도 말 걸면 또 잔소리가 나올까봐 무서워졌어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자녀와 이렇게 지내시는 분 계신가요?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걸면 잔소리가 될 것 같아서 참게 되고 그러다 보면 더 멀어지는
밤에 잠 못 자는 경험을요. 이런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어가겠습니다. 혼자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어디서부터 틀어진 걸까? 남편은 코 골며 자는데 저만 천장 보고 누워 있으면 정말 외롭더라고요. 남편분은 모르시죠? 말해봤자 너 혼자 걱정 많이 한다. 라고 비아냥거려서 그래서 그냥 혼자 사귀고 살았어요.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이렇게 혼자 밤을 지새웠을까요? 애한테는 미안하고 나 자신한테는 화나고 남편한테는 서운하고 그 감정들이 다 뒤섞여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분이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께 온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기로 한참을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어요. 정말요? 저 같은 사람도요? 물론입니다. 늦은 건 없어요.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크게 바꿀 필요는 없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먼저 아드님 방부터 정리해 보세요. 방을요? 네, 짐은 다른 곳으로 옮기고 아드님이 편히 쉴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창문도 열 수 있게 하고 침대도 쓸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하면 될까요? 그리고 거실 전등을 밝은 걸로 바꿔보세요. 집이 밝아지면 마음도 따라서 밝아집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말투.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게 말투예요. 말투요? 왜 이것도 못하니 대신 오늘 힘들었지? 언제까지 이럴 거니 대신 천천히 하면 돼. 남들은 다 하는데 대신 넌 내 방식대로 하면 돼. 그렇게 한 달만 바꿔서 말해보세요. 그 어머니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처음엔 어색할 거예요. 입에서 예전 말이 자꾸 나오려고 할 거고요. 근데 그때마다 한 번만 참아보세요. 그리고 다른 말로 바꿔서 해보세요. 쉽지 않겠네요. 쉽진 않을 거예요. 근데 어머님 변하고 싶으시잖아요.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이대로는 정말 안 되니까요. 애랑 이렇게 남처럼 살 순 없잖아요. 힘들면 전화 주세요. 언제든지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렇게 그날 상담이 끝났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그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저예요. 네, 어머님. 시작하셨어요? 네, 어제부터 방 정리 시작했어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짐을 빼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요, 물건들을 꺼내면서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요? 애 어렸을 때 물건들이 하나씩 나오는데 초등학교 때 받은 상장, 중학교 때 쓰던 일기장, 고등학교 때 입던 교복. 그걸 보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 그러셨군요. 이 물건들을 왜 여태 방에 쌓아뒀나 싶더라고요. 추억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가 놓지 못한 거더라고요. 어린 아들을 그래도 계속하셨어요? 내 남편이 왜 갑자기 방을 치우냐고 이상하게 봤지만 그냥 계속했어요. 대단하세요. 필요한 것만 남기고 다 치웠어요. 아들이 정말 아끼던 책 몇 권만 남기고 나머지는 기부했어요. 많이 비워지셨겠어요. 네, 방이 진짜 넓어 보여요. 이렇게 넓었구나 싶더라고요. 2주쯤 지났을 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벽지 새로 발랐어요. 오, 그러셨어요? 밝은 색으로요.
전에는 회색이었는데 연한 베이지색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전등도 LED로 밝은 걸로 샀어요. 좋으시네요. 창문 앞에 있던 옷장도 치웠어요. 이제 창문을 활짝 열 수 있어요. 목소리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아드님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게요. 아직 아무 말 안 했어요. 방 정리하는 거 아직 안 보여줬어요. 다 끝나고 보여주려고요. 아, 그러시는군요. 오늘 밤에 보여줄 거예요. 떨리네요, 선생님. 다음 날 아침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많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네, 어머님. 어떻게 됐어요? 어젯밤에 아들한테 보여줬어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퇴근하고 들어와서 평소처럼 소파에 누우려는데 제가 잠깐만 너한테 보여줄 거 있어. 그랬어요. 그래서요? 방문을 열어줬어요. 애가 들어가더니 한참을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고 창문도 열어보고 침대에 앉아보고 뭐라고 하시던가요? 엄마 이거 언제 다 했어? 그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며칠 전부터 조금씩 했어. 그랬더니 아들이 갑자기 왜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가 편하게 쉴 수 있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말을 잇지 못하시더니 한참 만에 말씀하셨습니다. 애가 고마워, 엄마. 그러더라고요. 몇 년 만에 듣는 그 말이 전화기 너머로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주가 지났을 때 세 번째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애가 달라지고 있어요. 어떻게요? 이제 집에 오면 자기 방으로 가요. 문 닫고 한두 시간 있다가 나와서 밥 먹고 좋은 변화네요. 그리고요. 며칠 전에 처음으로 애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엄마,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 있었어. 몇 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제가 먼저 묻지도 않았는데 애가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였어요? 팀장님이 프로젝트 맡겼대요. 중요한 거라고. 잘 됐네요. 네, 그 얘기를 하는 애 얼굴을 보니까 예전 모습이 조금 돌아온 것 같아서 한 달쯤 지났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니, 큰일이 아니라 좋은 일이에요. 무슨 일인데요? 회사에서 승진 이야기가 나왔대요. 회사에서의 인정. 승진이요? 네. 지금 회사 들어간 지 1년 좀 넘었는데 팀장님이 내가 맡은 프로젝트가 잘 마무리되면 다음 인사에서 고려하겠다. 그러셨대요. 정말 잘 됐네요. 처음이에요, 선생님. 회사에서 인정받는다는 얘기를 들은 게 목소리에 눈물과 기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2달쯤 됐을 때 직접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상담실에 오신 그 어머니는 처음 봤을 때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뭐려? 어머님이 하신 거죠? 아니에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저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동안 제가 너무 조급했어요. 빨리 정착하길 바라고, 빨리 결혼하길 바라고, 빨리 성공하길 바랐는데 그게 다 제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요? 이제는 그냥 애가 편안하면 좋겠어요. 천천히 가도 괜찮고, 늦어도 괜찮고, 그저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요. 진짜 문제는 결국은
집도 중요하지만 제 마음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걱정이 너무 많으면 그게 집안에 쌓이고 아이한테도 전해지더라고요. 깨달으셨네요. 아이한테 필요한 건 큰 집도 좋은 방도 아니었어요. 그냥 편히 쉴 수 있는 공간,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믿어주는 마음. 그게 전부였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하려는데 그 어머니가 물어보셨습니다. 선생님, 제 친구도 비슷한 고민이 있는데 그 친구는 딸 문제로 고민이에요. 시집 보냈는데 자꾸 친정에 와서 남편 불평만 하고 간대요. 그러시군요. 그것도 집안 기운이랑 관련이 있을까요? 흥미로운 질문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천천히 나눠봐야 할 것 같네요. 자식 문제로 마음 편한 부모는 아마 없을 겁니다. 아들 문제, 딸 문제, 손주 문제까지 부모의 걱정은 끝이 없지요. 그런데 때로는 그 걱정 자체가 오히려 문제를 키울 때가 있습니다. 부모의 불안이 집안 공기처럼 쌓여서 자식을 숨막히게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식 문제는 운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흐름이 막혀 있었을 뿐입니다. 그 흐름을 풀어주는 건 비싼 풍수가 아니라 부모의 따뜻한 마음, 편안한 공간, 그리고 믿어주는 태도입니다. 오늘은 아들 문제로 고민하시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다음에는 결혼한 딸이 자꾸 친정만 찾는다는 또 다른 어머니의 이야기를 가져오겠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도 우리가 미처 몰랐던 집안 기운의 비밀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자식 걱정으로 힘드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식 방을 창고처럼 쓰고 계신가요? 자식과 대화가 끊긴 경험 있으신가요? 걱정으로 던진 말이 잔소리가 된 적 있으신가요? 집을 바꾼 뒤 가족 관계가 달라진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 중 가장 공감되는 부분은 어디였나요? 여러분의 댓글을 보고 저도 같이 공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